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63%, 코스닥이 1.48%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월요일인데 사실 투심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날이죠. 어떻게 보면 주말을 쉬었으니까. 근데 저번 주에 이 휴일이 껴있다 보니까 중간에 휴일이 껴있다 보니까 이 월요일, 오늘 같은 월요일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이 장난질이 안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쌍끌이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온 거는 뭐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코스닥은 그렇지 않은 흐름이었다라는 거고요. 뭐 최근 들어서 계속 코스닥을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얘네가 매수세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를 고점을 넘기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코스피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 박스권, 그죠? 박스권이고 중간값을 넘어섰으니까 중간에 중간값 확인할 거고, 이 자리를 넘기면 다시 고점 확인하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270포인트를 찍고 눌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눌러주고 올라오면서 돌파를 할 거냐의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밑으로 321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번에는 고점을 한번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을 했지만 기존에 하락했던 폭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에 반한 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뭐 크게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바닥 찍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자리가 50%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50% 이상이. 그죠? 한 이 정도 되겠죠? 50% 이상이 상승을 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고점하고 바닥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30에서 50%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가 이 기술적 반등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 찍은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반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기준이 1000포인트일 거예요. 앞자리가 바뀌는 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1000포인트를 한번 치고 나서 누르는 그림이 한번 나타나겠죠. 그 누르는 그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때 이 980포인트를 이탈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984포인트인데 그래도 좀 여유롭게 잡아서 980포인트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추세는 다시 한번 상방을 돌릴 확률이 높다. 코스피는 이제 신고가를 또 갱신하러 가려고 하는데 코스닥만 여기서 행보할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얘가 행보할 거라면 코스피도 3270포인트를 뚫지 않고 맞고 나서 박스 상단을 때리고 박스 중간가 부근까지 다시 한 차례 내려오는 그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뭐 해야 된다?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또 한 차례 위로 쏟아내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업종 차트로 들어와서는 대형의 관점으로 나노스하고 강림해드렸죠. 나노스 같은 경우는 구름대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오늘 뭐 반등은 나왔지만 시가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던 부분이라, 그죠? 뭐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아닌 이상은 수익이 거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구름대 안에서 위로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밑으로 파고 내려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파고 내려가면 이건 나가리다라고 보셔야 될 확률이 높아요. 여기까지 열려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그만큼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요 위에서 받쳐주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는 진정봉이 하나 나왔고 여기서 위로 타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광림을 오늘 쐈단 말이에요. 제가 광림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림을 쏘면서 얘는 단기 고점까지 오늘 확인을 하고 온 자리예요. 확인을 하고 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내일 갭이 위로 뜨면서 이 고점을 넘기는 그림이 나타나주면서 나노스도 그 구름대 안에서 같이 움직일 거냐, 아니면 나노스는 버티고 광림만 눌러주는 그림, 그렇게 반대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냐,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광림이란 종목도 이 4,2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림은 나타나거든요.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나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3,6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뭐 나노스도 상승하면서 얘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얘가 대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걔가 먼저 쳤고,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오늘은 또 신풍제약이 상한가를 갔죠. 신풍제약 우선주를 들고 있는데, 얘가 상한가를 가졌어요. 못 갈지 알았는데 오늘 튀어 오르더라고요. 오르면서 일단 상한가를 갔고요. 그에 반해 신풍제약은 못 갔고,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안에서는 분할로 접근해 볼 관점이다.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고, 위로 아직도 올라갈 자리는 좀 남았어요. 근데 오늘 우선주가 상한가를 가고 나서 좀 많이 풀어 제끼면서 이 신풍제약이 갈 길을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 여기 갭 자리를 완벽하게는 아직 안 메꿨어요. 조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됐든 이 8만원은 한번 찍어줘야 된다. 8만원에서 82,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찍어줘야 되니까, 내일 신풍제약 우선주가 갭이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 자리죠. 여기서 만약에 10만원 위로 갭이 뜨면은 위로 또 올라갈 자리가 최근에 나온 고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갈 거냐, 얘가 그렇게 할 거면 신풍제약도 내일 8만원 부근에서는 갭이 떠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지금의 자리가 조금 애매하게 한번 누르고 갈 거냐, 그냥 단기 고점을 다시 찍고 이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줄 거냐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좀 많이 풀었다. 상한가를 좀 많이 풀어가지고 내일 갭이 그렇게 크게 뜰지 안 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볍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신풍제약이 가기 위해서는 뭐 우선주가 신풍제약보다 가격대가 높아야 된다라고 기존 영상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은 그런 그림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이 상승을 할 때 기존의 고점을 한번 넘길 수도 있는 그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토종 백신 관련된 종목들 꾸준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오늘 웬만한 종목이 다 상승을 했어요. 유바이오로직스 상승을 했고 5만원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5만원까지 한번 본다. 오늘 상한가에서 풀렸어요. 하방 마지막에 좀 안타까운데, 뭐 정부에서 이 셀리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백신 지원을 하겠다, 문정부에서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유바이오로직스가 대장으로 가다가 셀리드가 중간에 좀 치고 오는 부분도 나타났는데, 제가 예상했던 부분대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한번 치고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상승을 강하게 이틀 내내 뽑아내는 자리예요. 19%,
24%, 꽤, 한 50%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죠? 그런 그림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더 눌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77,000원 부근, 77,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얘가 정말 강하다면 이 77,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다? 무조건 신고가는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뭘까요? 유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일단 단기 목표가 5만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을 한 번 더 치고 가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가는 5만원 부근이지만 이 위로 올라타서 지지가 나온다면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다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흐름을 한번 만들어내야 이 셀리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좀 움직였죠. 한 번 더 위로 치러 올라갈 거다. 일단은 뭐고 어찌됐든 19,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얘는 확인하는 그림은 나타내야 돼요. 여기서 멈출 거냐 아니면 다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거냐 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 제넥신이 제일 좀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도 오늘도 제넥신도 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구름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보다는 위를 계속 때리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몸통이 조금씩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한번 뚫고 올라와서 지지하게 되면 윗라인 15만원대 말씀드렸죠. 11만 5천원, 12만원 그 자리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AB프로바이오 오늘 한 차례 엔투텍이랑 상승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쵸? 찍을 만큼 찍었다. 한 단계는 위로 치고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AB프로바이오는 한 차례 더 눌러줄 수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요런 그림보다는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다가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잡고 다시 한번 턴하는 자리 나타나고 있고, 그 턴하는 자리가 12,500원 넘어서는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휴원스 형제들 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자리 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이 휴원스 글로벌만 오늘 좀 26% 정도 상한가를 갈 듯 말 듯 하다가 이 음봉을 못 넘기고 맞고 떨어진 그림인 건데, 얘는 움직였지만 그 다음에 2등이 휴메딕스, 3등이 휴원스, 뭐 시총은 비슷해요. 휴메딕스 빼고. 근데 움직이는 크기가 달랐다. 무슨 소리냐? 얘가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테마가 순환이 돌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오늘 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크게 움직이고 얘네들이 크게 움직이고 윗꼬리를 이렇게 다는 그림이 나왔다면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부분에서 일단 정리하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얘만 올라가고 나머지 얘네들이 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얘 11%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6%, 휴온스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 20%, 10%, 5%. 갭 차이가 2배씩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가 끝은 아니다. 왜? 순환으로 돌면서 얘가 일단 대장 가고 나중에 얘가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면서 경고를 달든 뭔가 이 상승의 폭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얘가 눌림이나 조정을 받을 때 밑에 있는 누군가가 또 대장을 치고 나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토종 백신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뭐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그래도 좀 있죠. 뭐 한국파마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움직였고, 얘는 말씀드린 대로죠. 요 자리에서 지지를 하면 위로 한번, 못 넘기면 어디?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 구름대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구름대에서 저점을 밟고 한 차례 다시 올려놓는 자리예요. 그쵸? 올려놓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올려면 얘가 완벽하게 추세를 바꾸고 가는 자리가 나오려면 이 56,000원 위로는 한번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 차례 이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내일 이 구름대가 여기서 이렇게 한 단계 머리를 드는 자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슈팅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요런 데서 머리가 나오면 구름대를 벗어나는 자리지만, 요렇게 요런 데는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구름대를 벗어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요런 자리까지 한번 이렇게 탁 쏴주면서 개인들 턴다 그럴까요? 수급을 한번 넣는 척 하면서 윗꼬리 쫙 달고 요렇게 다시 밀리면서 요렇게 벗어나든 빠져나가든 요런 그림도 한번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주포라면 그런 식으로라도 장난을 한번 쳐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인 관점은 5만원, 역시 여전히 5만원,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다시 한번 6만원대 확인하는 올라온다. 6만원 넘기면 이 구름대 상단 부근인 6만 3천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움직이면서 이현제약도 좀 올라왔죠. 이현제약도 일단 구름대를 뚫고 올라는 왔어요. 근데 얘는 좀 지저분해요. 뭐라 그럴까요? 그 유동성의 함정에 좀 빠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가볍다. 가볍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때는 강하게 쫙 뽑아내지만 수급이 빠질 때도 또 강하게 흘러내린다라는 거고, 그 외에는 거진 거래 없이 그냥 질질질 흐른다라고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얘는 거래가 없으면 무조건 질질질 흐르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이 수급이 약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추세가 하락하던 거를 잡아 돌리는 그림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오늘 슈팅을 한번 냈지만 여기가 단기 고점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찍고 밀렸어요. 그죠? 찍고 밀리면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거래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넘길 거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일 그냥 음봉으로 누르는 자리가 거래 줄면서 나온다면 뭐 한다? 다시 한번 이 구름대 하단, 상단까지는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왜? 그만큼 가볍다. 수급이 안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누르는 종목이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또 요런 21,000원대 부분까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런 이 흐름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22,000원이네요. 이래나 뭐 21,000원이나 22,000원이나 거기네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에서 이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래도 이 구름대 이 월봉상의 상단 25,000원 부근을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서 더 큰 시세를 내는 거는 얘만의 이슈가 있어야 된다. 차후에 기다리면 분명히 그런 모양을 만들 거라고는 보는 종목이에요. 가볍긴 하지만 기다림의 종목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크게 파동을 만드는 자리예요. 그죠? 이제 1파가 나왔고 2파 뽑아냈고 이제 3파 나오는 단계거든요. 기다리면 분명히 나오는 자리긴 한데 너무 막 들쭉날쭉한다. 이 변동폭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먹고 빠지는 거를 항상 저는 추천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대웅하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머리를 살포시 들었죠. 말씀드린 대로 대웅 어디 갔나요? 대웅제약이 그죠? 아직 이 자리도 못 찍었기 때문에 밑골이 달았으니까 한 번 더 위로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그랬죠. 어찌됐든 16만원 확인하러 온다. 그럼 16만원 확인하러 오면 얘도 이 39,000원은 한번 확인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고, 종근당 바이오는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가 줄다 보니까 뭐다? 이 구름대에 또 갇혔다라는 거죠. 위아래 그죠? 밑에까지 찍으니까 상단까지 찍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구름대의 중간값이 어디에 66,000원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66,000원만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어찌됐든 또 상단을 때리러 올라온다. 이 상단을 때려서 뭐 해야 돼? 이제는 이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번 8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 있고요. KPM테크는 그냥 무난하게 다시 이제 머리통을 들려고 하고 있고, 한일진공이 1,400원대 확인하러 먼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기준이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는 건 마크로젠. 얘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큰 흐름상 계속 추세를 하락으로 때려박다가 얘를 잡아 올리고 나서 이 위로는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매물 소화 과정인 건지 시장이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요 안에서 요런 그림이죠. 요 박스권 요 안에서 요 박스권에 중간값을 요렇게 그린 자리 중에 바닥을 또 확인한 자리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이 위로 못 올라타고 맞고 밀리면 이제는 이 자리가 깨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가 뭐다? 바닥의 자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기 38,500원 정도까지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다시 한번 이 안에 이 박스권에 작게 갇혀 있는 부분이지만 넘긴다면 또 위에 있는 박스권 상단을 때리러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죠? 크게 보면 요렇게 갇혀 있죠. 올봉상에 뭐 요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갇혀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수급이 약하다면 바로 가는 것보다 이 구름대 안에서 맞고 한 차례 더 누르는 척 했다가 요렇게 타고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지지 받고 바로 한번 빠르게 때릴 거고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녹십자 홀딩스라는 종목도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일단 구름대에 갇혀 있긴 하지만 구름대에 갇혀서 고점과 바닥 대비해서 거의 중간 자리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 잡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위로 한 번 더 갈 거냐,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의 기준인데, 월봉도 갇혀 있죠. 그러니까 큰 시세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자리를 뚫고 넘어서야 되니까. 뚫고 넘어서서 바로, 아니면 또 당분간은 여기서 버티는 자리가 나타날 거냐, 예, 기준인데, 얘는 길게 봤을 때는 여기 36,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가 어찌됐든 46,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는 자리예요. 주봉상에 보더라도 약간 지금은 애매할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지금 소화시키고 있거든요.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여기를 올리는 자리죠. 여기서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눌러서 또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번 지켜볼 만하다.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긴 하지만 지켜볼 만하고, 그 지켜보는 자리에서 매수 자리가 들어온다면 과감하게 밀어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자리가 4만원 밑에서는 주워 담아볼 수 있는 자리다. 어디까지? 36,000원까지 열어두고
그렇다면 한 번 더 요 윗자리 못해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된다. 4만 못해도 7천원 정도는 한 번은 찍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보는 자리예요. 그런 뭐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다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었는데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정치 테마주 중에서 저기 황교안이가 뭐 또 다시 정치를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정총리 거는 확실하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죠?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다시 주가를 눌러놓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진정하는 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진정하는 봉 자체가 이 케이타립치, 그 다음 수산중공업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고, 그나마 신화실업이 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여기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한 차례 올린 거잖아요. 윗대가리를. 그런 그림을 얘네도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라는 기준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 바라보셔라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공부방이든 리딩방이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